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513호 제3면 기사입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 보건복지는 도민 삶의 안전망. 대쉬 현장 경험에서 출발한 보건복지 의정활동의 방향. 대쉬 응급의료부터 장애인 정책까지 끊기지 않는 제도를 말하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재용 의원은 2022년 6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정치권 입문 이전부터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로서 민간 영역에서 활동하며 현장 경험을 쌓아왔다. 정립전자 인사총무팀장과 창대전자 대표를 거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양주시지 회장을 역임하며 장애인 권익 보호와 사회 참여 확대에 힘써왔고, 이러한 경험은 도의회 입성 이후 의정활동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의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장애인과 어르신, 취약계층을 둘러싼 정책을 다뤄왔다.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중증장애 의원 의정활동 지원 관련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박재용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제도가 삶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서류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정책을 반복해서 겪어왔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정책을 검토할 때마다 현장에서 실제로 가능한가, 당사자는 어디에서 멈추게 되는가를 먼저 떠올린다고 밝혔다. 장애인 정책은 한 번 끊기면 당사자와 가족의 삶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제도가 현장에서 지속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동북부 당직의료기관 지원사업 역시 같은 맥락에서 추진됐다. 2023년 추경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4년 연속 본예산에 반영됐고 올해는 증액까지 이루어졌다. 박재용 의원은 경기 동북부 지역의 응급의료 공백이 일시적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판단했고, 현장 확인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의료기관 지정과 제도 안착을 이끌어냈다. 박 의원은 이 사업을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닌 지역 주민 모두를 위한 필수 의료 안전망으로 보고 있다. 2026년 예산 과정에서 일부 장애인 관련 사업이 삭감 미반영된 데 대해서는 예산에 담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까지 멈춰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자 회복 지원, 장애인 직업재활,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등은 기금 활용이나 추경 등 다양한 방식으로라도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애인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박재용 의원은 공공부문의 책임을 강조했다. 일부 지자체의 의무 고용 미이행으로 부담이 민간과 장애인 기업에 전가되고 있으며 수의계약 제도가 있음에도 실제로는 입찰 위주로 운영돼 장애인 기업이 불리한 구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 고용률이 현장에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공공조달 구조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임기 중 의정활동을 돌아본 박재용 의원은 가장 의미 있는 성과로 조례 재개정을 통해 장애인 기회소득과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정책적 근거를 마련한 점을 꼽았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장애인이 문화사회 활동에 참여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는 최중증장애인에게도 노동할 권리가 있다는 가치를 정책으로 구체화해 가는 과정이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통해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이 지역사회에서 권리를 생산하는 노동의 주체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정책이 사람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아쉬운 점으로는 복지 정책이 여전히 예산과 행정 여건에 따라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현실을 들었다. 장애인 정책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정책은 한 번 멈추는 순간 곧바로 당사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관련 정책들이 보다 안정적인 구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재용 의원은 보건과 복지 정책은 특정 계층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도민 모두의 일상이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지탱하는 사회의 기본 토대라며 어디에 살고 있느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 삶의 안전망이 달라지지 않도록 도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이 현장에서 끊기지 않게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호수 경기도의원, 경기마루 견학 동행, 장애인 복지 현장과 소통 강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호수 의원, 국민의힘, 수원구, 은 29일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된 경기마루 견학에 참석해 광교종합사회복지관 부설 별무리 장애인 주간 이용시설 이용자와 원장, 선생님 등 시설 관계자들과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견학에는 별무리 장애인 주간 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성인 발달장애인들과 시설 관계자들이 함께했으며 참석자들은 경기도의회의 상징 공간인 경기마루를 둘러보며 도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별무리 장애인 주간 이용시설은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낮 시간 동안 안전한 보호 환경을 제공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고 교육 일상생활 훈련 문화여가 건강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자립생활과 역량 강화를 돕는 시설이다. 이호수 의원은 경기마루 견학이 이용자분들께 새로운 경험이 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공공간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라며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주간이용시설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리고 말했다. 또한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원장님과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함께 안정적인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복지 정책을 꾸준히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경기도의회 경기마루 견학은 장애인 이용자와 시설 관계자들이 의회 공간을 직접 체험하며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이호수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과 가까운 열린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 장애인 단체 새해 인사, 연대 메시지 전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명사, 은 27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장애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장애계 관계자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지속적인 협력과 연대를 다짐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연합회, 회장 이영재, 주관으로 다시 연대, 다시 신뢰를 주제로 열렸으며 도내 장애인 관련 단체 기관장과 실무자 등 180여 명이 참석해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김용성 의원은 장애인 권익 향상과 복지 서비스 발전을 위해 현장을 지켜온 종사자와 활동가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이들의 노력이 경기도 복지 정책을 지탱해 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장애계 신년인사회는 한 해의 출발선에서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라며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과 의견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가 소통의 통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장애인 정책 관련 사업 운영과 제도 집행 과정을 점검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아울러 장애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와 활동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힘쓰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경기도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 제6대회 디펜딩 챔피언으로 참가해 2위로 대회 마쳐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 제6대회에 참가했던 경기도가 2위로 대회를 마쳤다. 도는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강원도 일원에서 열린 대회에서 종합점수 24,474점, 금 15은 21동 16번지, 을 수확해 준우승했다. 종합우승기는 개최지 강원도 3859.40점, 가 차지했다. 도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2년 연속 종합우승을 자신했다. 도 선수단을 이끄는 백경열 총감독, 경기도 장애인 제6회 사무처장, 은 우수 신인 선수 발굴 육성 영입 및 지원을 통해 선수단 내실화 등의 적재적소의 효율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안정적인 전력을 유지했다며 선수단이 최고의 컨디션으로 대회에 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출사표를 던졌다. 이 같은 도의 자신감에는 휠체어 컬링 종목에 출전하는 선수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도장애인 제6회 직장운동경기부 컬링팀은 임성민 감독을 비롯해 차진호, 남봉광, 이용석, 백혜진 등 총 5명이 국가대표다. 하지만 배점이 높은 혼성 휠체어 컬링 4인조 WC 선수부 에서 1회전에 탈락해 아무런 점수도 얻지 못했다. 반면 도와 종합우승기를 놓고 경쟁하던 강원도가 이 종목 우승을 차지하면서 점수 차는 뒤집을 수 없을 정도로 벌어졌다. 또 그동안 도에게 쏠쏠이 점수를 벌어다 줬던 봉현채 경기도 장애인 스키협회의 출전 종목이 시범 경기로 전환되는 악재로 마주했다. 봉현채는 지난해 제22회 대회에서 크로스컨트리 스키 바이애슬론 종목에 출전해 금메달 4개를 획득하며 홀로 2,000여 점을 도에게 선사했다. 그러면서 2020년 제17회 대회 이후 종합우승과 거리가 멀었던 도가 정상을 탈환하는 데 힘을 보탰다. 봉현채는 이번 대회에서도 금메달 4개를 획득하는 기염을 토했으나 출전 종목이 모두 시범 경기로 전환되면서 아무런 점수도 얻지 못했다. 도의 이번 준우승은 규모로 이뤄낸 성과라는 지적이다. 도는 제23회 대회에 배가훈 4명, 선수 70명, 임원 및 관계자 124명을 파견했다. 이는 17개 참가 시 도 중 가장 큰 규모다. 강원도는 118명, 선수 51명, 임원 및 관계자 67명이 참가했다. 하지만 도는 강원도에 약 6,300여 점 차 뒤졌으며 메달 순도 또한 낮았다. 도는 금메달 15개, 은 21동 16번지를 비롯해 총 52개의 메달을 따냈다. 반면 강원도는 총 29개의 메달을 획득했고 이 중 16개가 금메달이었다. 도장애인 제6회는 2023년부터 선수들의 국제 무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선수단을 엘리트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선수단 개편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도가 이번 대회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제24회 대회에서 다시 한번 왕좌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